무한 경쟁 시대. 현대인들은 온몸으로 이 사회가 주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간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치열하게. 그래서 결국엔 더 각박해지고 있는 삶. 이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다.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는 것이 모두 올바르게 산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떤 이들은 빠르게 소비하고 또 어떤 이들은 느리게 소비한다. 남들보다 조금은 느리지만 더 가치 있게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3분이면) 뚝딱 라면이 완성되고 (5분이면) 금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참으로 편리하고 간편한 식사법.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식사일 리 없다. 시간에 쫓겨 밥 먹는 시간마저 빼앗긴 사람들. 실제로 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은 2014년 기준 1인당 연간 21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770시간보다도 354시간이나 긴 것이다.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치면 연간 44일을 더 일한 셈. 이렇게 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으니 여가 시간이나 개인 시간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오전 8시에 출근하니까 9시, 오후 9시, 10시에 퇴근하고 뭐 13시간 정도 근무하고요. 잠은 한 5시간 자고. 개인의 삶도 중요한데 그런 건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회사 사회의 그 분위기가,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예. 시간이 부족해서 포기를 택한 이들. 직장인 3명 중 1명이 아침을 거의 먹지 않는다는 이유 역시 시간이 없어서가 70%를 차지한다고 하니 한정된 시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놓치고 사는 게 많아지는 요즘.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바깥 풍경이 잘 들어오는 넓은 창과 높은 천장, 널찍하게 위치한 테이블, 100%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의 식사 풍경은 여느 식당가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손님의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재료를 준비해서 요리를 선보이는 이곳. 점심시간이면 한창 분주할 시간이지만 정해진 주문량만 소화하면 되기 때문에 셰프의 손길이 꽤 여유 있는 모습이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이란 테마로 만들었다는 식당. 주인장을 직접 만나봤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세요? 저희가 오늘 그 요리에 들어갈 블루베리를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어요. 블루베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따주지 않으면 익은 과일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식당 뒤편에 있는 텃밭에서는 요리에 들어갈 블루베리를 비롯한 다양한 제철 채소들이 정성스럽게 길러지고 있다.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한 신선한 식자재는 그날그날 수확해 요리한다. 이렇게 탐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 주인장은 이 텃밭에 지난 봄부터 오랜 시간과 마음을 쏟았다. 이곳은 저희 정원의 아주 좀 특별한 닭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닭들은 우리나라 토종 닭들하고 우리나라 오골개들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텃밭 옆에는 작은 정원과 닭장도 마련해 놨는데 여기 닭들은 식용이 아닌 관상용.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자연 속에서 동식물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장소라고 한다. 내 가족에게도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안전한 재료. 자연의 힘으로만 완성된 신선한 재료를 지향하는 이곳. 텃밭에서 따온 각종 채소들은 잘 씻어서 접시에 옮기면 준비 완료다. 팬 위에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 고기는 사실 부재료. 이 요리의 메인은 접시에 올라갈 제철 채소다.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향을 위해서 고깃국에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재배를 하죠. 그럼 여기는 직접 재배를 하니까 계절마다 좀 달라지겠어요, 메뉴가? 네, 계절마다 이제 메뉴를 바꾸는데 여름에는 이제 뭐 애호박 파스타랄지 냉파스타랄지 뭐 겨울에는 이제 전복 같은 해산물을 이용한 해산물 샐러드 그 계절별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익은 고기는 잘 썰어서 예쁘게 담아내고 치즈와 소스를 뿌려주면 끝.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요리다. 경기도 안양에서 양평까지 1시간이 넘는 귀한 시간을 투자해 일부러 찾아온 식당. 자주 이곳을 찾는다는 이 가족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년 여름부터 좀 왔었는데 여기서 텃밭을 직접 재배하고 만든 음식으로 메뉴도 이렇게 개발해서 한다고 해서 먹을 때마다 좀 다른 식당에서 먹던 거랑 다른 좀 색다른 맛이고 또 이렇게 친환경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 식사의 중요성. 식사는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채우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우리의 식사 문화도 느리게의 의미로 바뀌고 있다. 이제 요즘 들어서 저도 사실 밖에 다니다 보면 패스트푸드 같은 걸 자꾸 먹게 되는데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던 기분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 와서 굳이 이렇게 찾아 먹다 보면은 좀 충분한 양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필요한 먹어야 되는 것들 다 먹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해서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좀 많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계속 하고 있어요. 느긋한 식사 후 찾은 곳은 식당 뒤편에 마련된 야외 테라스. 자연을 느끼며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 오니까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눈이 즐겁고 너무 좋아요. 멀리 호수가 보이는 탁 트인 자연 정원은 때론 설치 미술이나 야외 공연이 열리는 문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공간이면서 누구나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만든 이는 바로 주인장 곽상용 씨다. 소위 잘 나가던 공무원이었던 그는 평생 바쁘게 살며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 저는 평생 어떻게 보면 금융업을 했다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대학 졸업하고 행정고시 해서 쭉 그 옛날 재무부, 그다음에 재정경제원 뭐 이런 공무원 생활을 쭉 했었고요. 30년간 숫자와 씨름하던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아내며 늘 가슴 한편에 전원에서의 삶을 꿈꿔왔다. 이 식당을 만들면서도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바로 키친 가든, 정원과 텃밭이 있는 자연 공간이었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 저희가 처음 이 정원을 만들 때도 시간이 좀 느리게 흘러가는 공간이라는 느낌으로 이 정원의 조경이라든가 모든 느낌을 그렇게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게 물리적인 시간이 늦게 가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사람이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풀 한 포기, 꽃송이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가꾼 정원. 이곳에서만큼은 시간이 좀 더디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누군가는 천천히를 외치지만 여전히 넘쳐나고 있는 빠르게의 모습들. 대량 생산돼 마구 찍혀져 나오는 식품들과 3분이면 완성되는 음식에 우리는 더 익숙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런 패스트푸드의 반기를 들고 사회운동처럼 번지고 있는 게 있다. 바로 패스트푸드의 반대, 슬로푸드의 열풍이다. 매주 둘째, 넷째 주 주말에 열리는 서울시 농부의 시장. 농부들이 직접 키운 각종 작물들과 정성 들여 만든 식품들을 선보이는 직거래 장터다. 직접 키운 데다 양념까지 손수한 김치며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청국장까지
각종 슬로우 푸드들이 나와 있다. 여기서 소비자들이 와서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직거래다 보니까 생산자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소비자들이 이렇게 찾아주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제 가격도 다른 유기농 농산물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매장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바쁜 아침, 식사 대용으로 그만이라는 뽕잎 인절미는 누에 농장을 하는 생산자가 뽕잎과 철원 오대쌀을 결합해 만든 음식이다. 우선 몸에 좋고 건강에 좋으니까 아이들 간식으로 좋을 것 같아서 구매하게 됐어요. 우선은 저희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은 뭐 항상 좋은 걸 찾게 되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애들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은 또 자연적으로 또 즐기게 되고 또 이제 이게 또 더 습관화되다 보면은 더 많이 먹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거래 장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중간 유통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이 절감돼 시중보다 약 3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 전국 82개 시군에 100여 개의 농산물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한 슬로우푸드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이 정도 3년 된 양질의 식초를 만약 우리가 시중에 나가서 돈을 주고 구입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그런 제품을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렇게 오래되고 좋은 제품을 구입하려면 돈이 이제 많이 들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 시간과 노력과 정성만 들이면 좋은 제품을 아주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슬로우푸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중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식초나 장류는 오랜 시간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거친 식품일 뿐 슬로우푸드가 아니다. 시간의 힘이 더해져 전통의 맛과 품질이 살아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슬로우푸드다. 그렇다면 이 슬로우푸드의 개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슬로우푸드는 패스트푸드의 반대말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처음 시작된 슬로우푸드 캠페인은 패스트푸드의 등장과 함께 로컬 푸드가 사라지고 음식 문화가 대량화, 표준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실 이제 슬로우 푸드는 그 패스트푸드의 반대의 개념으로 시작된 거죠. 1986년 이탈리아에 패스트푸드 맥도날드가 들어오면서 이태리 시민들이 패스트푸드를 반대하는 그러한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이태리 전통을 이 패스트푸드가 망가뜨리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었고, 이 슬로우 푸드의 그 운동이 1989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슬로우 푸드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느리게 먹고 느리게 사는 슬로푸드 운동은 슬로시티의 기반이 되었는데, 유유자적한 도시, 풍요로운 마을이란 뜻의 이탈리아어 치타슬로의 영어식 표현인 슬로시티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슬로시티 운동은 점차 유럽 곳곳으로 확산돼 나갔다. 한국은 좀 농촌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슬로우시티가 지정되면서 이제 우리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한국은 현재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곳이 11곳입니다. 농촌 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곳에 슬로우시티를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슬로시티는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전남의 3개 지역인 담양의 삼지천 마을, 완도의 청산도, 신안 증도를 포함해 전국에 11곳이 있다. 그중에 한 곳인 충북 제천을 직접 찾아가 봤다. 이렇게 공모해서 한 10몇 개가 나왔어요. 아주 예쁜. 마을 곳곳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표지판과 글귀들이 슬로시티 제천의 모토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2012년 10월 21일 날 지정이 됐고요. 슬로시티 지정된 계기는 그 느리게 사는 마을, 옛것을 보존하고 전통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 지역이 아마 그에 맞게 부합이 돼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슬로시티로 선정이 되려면 인구가 5만 명 이하여야 하고 도시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환경 정책, 전통 음식과 문화 보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천은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 환경과 옛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매년 마을에 제비가 찾아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이제 먹이 활동이 조금 먹이 구하는 그 활동이 좀 더 용이롭고 또 논이나 이런 곳에서 집 지을 수 있는 재료 같은 게 구하기가 쉬워서 이쪽에다 좀 많이 둥지를 트는 것 같아요. 몇십 년째 제 집을 찾아오는 제비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겐 신기한 구경거리다. 제비마을로 유명한 수산면의 또 하나의 볼거리. 바로 근처에 자리하고 있는 측백나무 군락지다. 60여 년 수령의 측백나무 4천여 주가 빼곡하게 들어선 힐링 숲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자생하는 이제 측백나무들은 잎이 좀 이렇게 빽빽하지 않고 헐렁헐렁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나 있죠. 허술하게. 마을이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측백나무 숲. 자연 쉼터로 각광받고 있다. 저희가 이 숲이 그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원래 자생하던 숲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 때는 이 숲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나무가 있구나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슬로시티가 지정이 되면서 측백나무가 어떤 이런 양리효과나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조금 알다 보니까 이 숲이 좀 여러 사람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측백나무는 잎과 열매를 약재로 사용할 만큼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피톤치드도 뛰어나 산림욕으로도 좋다.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키며 나무가 내뿜는 천연향을 느끼고 항상 빠르게 걸어왔던 발길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은 길이다. 측백나무 숲길 정상에 오르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을 풍경, 생태공원, 국궁 체험장까지 제천의 명소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런 느낌보다 더 좀 확 트인 느낌. 숲에서 빠져나와서 아래쪽에 넓은 공간을 쫙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려다 보시면 생태공원도 있고 국궁장도 있고 또 마을 일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논밭도 보이고. 경치 좋기로 소문난 비봉산과 옥순봉을 품에 안은 청풍호까지 탁 트인 시야를 내려다보면 마음에 품었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 것 같다. 제천이 슬로시티로 선정된 이유는 이렇게 자연 경관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냐초 마을과 능강 소떼 문화공간 등 체험 공간이 다양해 힐링 도시의 면모를 잘 구현했다는 평가 때문이기도 하다. 오늘 찾은 국궁 체험장 역시 전통 체험을 할 수 있게 마련된 공간이다. 저희 학교에서 수업이 개설이 돼가지고 활속이 그래서 그렇게 뿌려져서 왔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공간도 넓고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다들 되게 재밌고 만족하고 있고 여기 선생님께서 저희 손 다치지 말라고 이렇게 깍지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잘 마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국궁은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로 선사 시대부터 행해졌는데 활쏘기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의 안정을 얻는 효과도 있다. 도시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경험이다. 산빛과 물빛이 아름다운 도시 제천. 슬로시티로 선정될 만큼 여유로운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느리게 살고 싶어 이곳 제천으로 들어왔다는 주인공을 만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기로 했다. 여기 어떤 건가요, 이거는? 여기 그 오미자라는 작물인데요. 여기 이제 그 수확은 그 9월 초에 8월 말이나 9월 초 되면 여기 빨갛게 익습니다. 그 이제 여기 지금 이제 3년 차 들어선 그 작물이고요. 네네. 제가 이제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심어놓은 그 작물입니다. 예. 이제 귀농 4년 차라는 초보 농사꾼 김용호 씨가 제일 먼저 우리를 안내한 곳은 직접 재배하고 있다는 오미자 밭이었다. 새로 지은 아담한 주택 옆에는 부부의 일용한 양식이 자라나는 작은 텃밭이 자리하고 있다. 한창 제철을 맞은 오이며 가지 등 탐스러운 채소들이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이다. 어느 것 하나 부부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정성을 쏟아 키워낸 결실. 부부에겐 농촌 생활의 재미와 기쁨을 주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어떤 작물들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텃밭에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작물이 심어져 있는데요. 고추하고 가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손질하고 있는 건 이거 초석잠이라고 그 밑에 그 골뱅이처럼 생긴 열매가 달리는 그 뿌리 쪽에 열리는 그 초석잠이라 하는 그 작물이고요. 그 가지하고 또 이제 그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이 오이. 예, 오이 이제 요 지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방울토마토 한 대여섯 가지 정도 저희들이 이제 키워가지고 직접 먹고 있습니다. 예. 시골 와가지고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실을 돌려주는 흙은 올해도 그만큼의 대가를 돌려주었다. 부부 둘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넉넉한 양이다. 텃밭에서 키우는 작물 외에도 이곳에서 나는 것들은 모두 시간과 공을 들여 만들어낸 것들이다. 제가 귀농하고부터 직접 이 고추장은 저희가 농사 지은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네. 고추장 이거는 이게 한 3년 됐나? 그러니까 완전 그거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고추장. 된장 하나 보여드릴까? 된장. 얼마 된 거예요? 귀농한 해에 거둔 고추와 콩을 가지고 직접 담근 고추장과 된장. 장독에서 발효되고 숙성되어 제맛을 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진짜 슬로푸드다. 아니요. 꽃이 떨어지. 아침나절 텃밭에서 잠깐 이것저것 손을 보다 보면 훌쩍 식사 때가 돌아온다. 식사 준비는 의외로 간단하다. 방금 밭에서 따온 상추는 깨끗이 씻어서 쌈 채소로 올려내면 끝. 금세 풍성한 식탁이 완성된다. 직접 재배해서 담근 각종 장아찌들은 입맛 돋우는 건강 반찬이다. 우리가 이 쌈만 먹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자연식으로 이렇게 밭에서 직접 길러가지고 온 걸 지금 지려 담아가지고 먹거든요. 초석점 밖에서 보신 것 같이 초석점 뿌리를 가지고 지를 담아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브로콜리 이거는 잎을 가지고 지를 담은 거고 여기는 모구대. 채소 위주의 소박한 식탁이지만 대부분이 직접 재배한 유기농으로 요즘 뜨고 있는 슬로푸드의 대표적인 식단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트에서 사서 먹어야 했지만 이젠 마당 텃밭에서 그때그때 가져다 먹는다. 이제 이 시골 들어와서 살면서 제일 큰 변화가 요즘에 말하는 거 로컬 푸드 가는 그리고 또 직접 내가 지어서 먹을 수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으로다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야채니까 약을 안 치고
그 먹을 수 있는 고기 이제 도시하고의 시골하고의 그 어떤 밥상에 아주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에서 열까지 거의 한 90%는 직접 재배해서 먹는다고 보면 될 겁니다. 네.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자영업에도 눈을 돌렸지만 늘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꼈다는 김영호 씨. 귀촌을 결정하고 1년을 전국 곳곳을 돌아보며 택한 곳이 바로 제천이었다. 아내를 설득해 도시 생활을 접고 이곳에 터를 잡은 게 이제 4년째다. 저는 그 시골 도시 생활하면서도 노후에는 시골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사람은 아무래도 그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대한 그것이 조금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었죠. 처음에는 굉장히 다툼이 많았죠. 오기 전에는. 저는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막 한 1, 2년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이 조금 들고 지금은 잘 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삶에 찌들지가 안 하고 여기 시골 오니까 마음적인 여유가 생기고 모든 사물이 이제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안 살아봤는데 여기 와 보니까 그런 대로 생각보다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 들어와 부부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 도시에서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여유와 안정이었다. 이곳에서의 일상은 텃밭의 작물을 가꾸는 일이 대부분인 소소한 일상. 하지만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 부부는 행복함을 느낀다. 제가 지금 여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금 4년 됐는데 앞으로도 막 계속 현재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또 살 계획이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슬로시티가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최근 서울 곳곳에서도 슬로시티를 표방하고 있는 곳이 많다. 예로부터 경복궁 서쪽 마을이라 불렸던 서천도 그중 하나다. 서촌은 경복궁 서문에서 인왕산 사이에 자리한 마을로 세종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마치 7, 80년대를 연상시키는 가게들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는 오래된 골목. 시간이 멈춘 듯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사람들을 서촌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경제 성장과 발전의 소용돌이 있어 빠른 변화와 함께 새로 생겨난 번듯한 건물 대신 본래의 모습을 용케 지켜낸 골목. 이곳에서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듯하다. 시간을 좀 느려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느리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걸으면서 느끼는 여유라든가 그런 걸 느낄 때 조금 더 마음이 안정되고 좀 내가 그래도 숨가쁜 삶이 아니라 여유롭고 좀 좋은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데 일도 있고 이런 데를 더 찾는 것도 그런 기분을 느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서촌은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의 중인들이 살던 곳이었으며 권율과 이양복의 집터가 남아있어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화도 엿볼 수 있다. 세종대왕이 나신 곳이라는 표지석은 이곳이 왜 세종마을인지를 잘 나타내준다. 세종대왕이 이쪽에서 태어났다고 그래가지고 세종마을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기 가까운 곳에 또 미술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볼 곳이 참 많아요. 또 바로 뒤에 또 수성동 계곡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오면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예. 과거 선조들의 흔적이 남아있고 옛날 사람들이 살던 모습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서촌. 서울 속의 새로운 슬로시티로 각광받는 이유다. 우리는 서촌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기 위해 해설사와 함께 골목 탐방에 나서보기로 했다. 특히나 여기 조성해 놓은 곳은 재활용을 이용한 우리나라가 구들 문화가 지금은 보이라 문화로 바뀌었죠. 예, 보이라 문화로 바뀌었죠. 그런가 동시에 그 구들장을 진짜 조형미 있게 잘 가꿔 놓은 골목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와 보세요. 예.
서촌의 진가는 미로처럼 복잡한 골목에서 시작된다. 비슷한 골목 사이사이에서 연출되는 풍경들이 좀 낯선 까닭은 이제 우리 주변에선 쉽게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곳에선 자칫 길을 잃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가던 길을 되돌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 같다. 복잡한 도시에서 조금은 가까이 한가로운 곳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요새 현대인들의 젊은 사람들의 또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가로이 또 과거도 돌아보고 또 미래도 생각하는 이야기를 작은 골목에서부터 이야기하면서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 같아요. 서촌 골목에는 1910년대 이후 지어진 개량 한옥들의 모습이 아직 잘 보존돼 있다. 이제는 하나의 풍경이 되었다. 조용히 골목을 거닐며 서울의 옛 시간을 들여다본다. 새벽 4시 반, 고요한 산사에 울리는 목탁 소리. 아직 도시는 잠에서 깨지 않은 깊은 새벽이지만 산사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고 있다. 이른 잠에서 깨 삼삼오오 모여드는 이들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산사를 찾은 템플스테이 체험객들.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와 함께 산사의 하루는 명상으로 시작된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몽롱한 정신이지만 이곳에서는 사회에서 느꼈던 스트레스를 느낄 새가 없다. 단지 지금 현재의 나, 오롯이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 세상의 번뇌는 사라지고 온전한 나만 남는 시간이다. 깊은 명상과 함께 어느덧 날은 밝아오고 이제 또 다른 명상의 시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산사는 서울의 모습과 함께 수려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는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른 아침, 맑은 산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생각을 모조리 비워내는 시간. 늘 빠르게만 걸어왔던 보폭도 크고 넓게 한 발 한 발 느리게 걸어본다. 우리 특히 한국의 삶이 바쁜 것 같아요. 뭔가 빨리빨리 뭔가 이루어야 되고 어떤 객관적으로 사회적으로 주어진 가치, 목적에 따라가야 되고 하니까 거기서 균형이 많이 잃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오고 또 심한 스트레스도 오고 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삶, 함께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서 힘들다 보니까 차단돼요. 그래서 고립되게 되고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그리고 뭔가 너무 많이 지쳤다. 나한테 쉴 수 있는 공간 원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잠깐의 쉼을 찾아 산사로 들어온 이들. 이곳에서의 식사 풍경도 보통의 식사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정성이 깃든 이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청정하게 살겠습니다. 음식은 배보다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는 스님들의 수양 덕목 그대로 적은 양만 말끔하게 비워내는 사찰의 식사법. 바로 공양이 끝나고 나면 이들은 다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다. 얼핏 보기에도 꽤 험한 산길을 오르고 또 오르는 사람들. 그렇게 산세를 헤치고 들어가 자리를 잡은 곳은 아래 풍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너른 바위다. 사방이 뻥 뚫린 산속에서 이들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지나는 바람을 그냥 맞는 일. 싱그러운 바람이 여러분을 감싸는 듯합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다리를 쭉 펴고 자세를 잡으니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고 거짓말처럼 잡념이 사라진다. 일단 그냥 바람을 느꼈고요. 날 좀 놓아놓는 시간? 네, 그냥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시원한 산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소리와 바람소리, 숲이 내는 소리까지 있는 그대로의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저는 학생이면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개월 동안 좀 바쁘게 시간이 좀 쫓기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생각을 하고 온 거라서 오늘 하루, 어제와 오늘은 이렇게 좀 24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뭔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 통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거나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주변 사람들과 우리 가족,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이 또 생활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매 순간 잊고 산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시간을 쓰는 법은 사람마다 이토록 다르다. 뭐든지 빨리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 하지만 빨리 해야만 했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걸 놓치고 살아왔던 걸까. 잠도, 아침 식사도, 여가도 포기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이들에게 최근 불고 있는 이 느림의 미학은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위로이며 격려가 아닐까.